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는 한 국가의 지도자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학문, 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는 많은 명리학자들을 고개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운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현실에서는 구속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현실과 이토록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마치 잘 맞는다고 알려진 지도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근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뢰를 받았던 한 무속인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명리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음력생일 가설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다시 세워보니 놀랍게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짜 맞춘 듯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음력생일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 100%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사주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축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묘목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축축하게 젖은 나무 위에서 작은 불씨가 외롭게 타오르며 자신을 지키려는 애처롭고도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성품이 진중하고 속이 깊으며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연구자적 기질을 지닙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여 결과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식신제살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기에 식신격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즉 길격 사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를 보면 이 식신이 자신의 본분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연지 자리의 어려움, 즉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사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지와 월지가 만나 자묘형살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형살은 주로 법적인 문제, 소송, 수술, 배신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리와 직업 자리에 걸쳐 있으니 본인 혹은 배우자가 관제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식신의 힘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가도 운의 흐름이 나빠져 이 형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전체의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귀한 기운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세력인 비견과 겁재가 없어 매우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불 때 주변에 지지 기반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진로를 막고 활동성을 저해야 하는 편인도식의 기운이 숨어 있어 잘 나가던 길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대운 즉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문서를 상징하는 인성운 이들어와 학업에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모두 교수였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운에서는 관운, 즉 벼슬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에 있는 식신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식신은 여유와 느긋함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니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이 해이해져 관직을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법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합격이 늦어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고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듯 그 역시 운명의 시험대 위에서 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30대 대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력한 관운인 편관운을 만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형살권, 즉 사람에게 벌을 주는 권력을 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대운에는 진로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때 실제로 검사직을 잠시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진로를 변경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30대와 40대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겁운이 함께 들어와 뿌리가 생기고 힘을 얻었지만 이 시기에는 재물과 배우자 운이 약해져 결혼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대운에는 인수운이 들어와 재성과 합을 하여 돈과 문서는 무기지만 자신의 일과 직업은 지켜지는 운이었습니다. 직업 자리에 이동수도 보였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대운은 만 61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은 라이벌의 도움으로 힘을 얻는 동시에 신자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도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난제, 위기, 고통을 동반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무서운 권력의 운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의 세운을 자세히 보면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운이 들어왔는데 사주에 있던 식신이 이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재성이 중간에서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성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는 배우자의 덕으로 명예와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즉 배우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운들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편관의 난제가 거대한 국을 이루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서가 묶이고 진로가 막히는 도시운의 관제 구설수까지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외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가 형살권을 쥔 검사였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2025년의 연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문서, 돈,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라이벌로 인해 재성이 무너지니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듯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5년의 월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5월과 6월에 잠시 자신의 힘이 생기는 듯하다가 7월에 직장 자리가 들어온 운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8월에는 그의 활동성을 상징하는 용신인 식신마저 묶여버립니다. 연운 자체에서도 재성이 묶여 있어 배우자로 인한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자리 이동을 암시하는 문서운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활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세력이 들어와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은 그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운명이 하나의 문서에 집중됩니다. 이 문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권위를 되찾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절망의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운입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그의 출생 시간이 미시가 맞다면 해묘미 삼합으로 강력한 문서국을 형성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삼합의 기운은 다른 어떤 합보다 강력하기에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시가 아니더라도 절반의 합인 반합이 작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서운으로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긴다면 2026년부터는 운이 점차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비겁운이 들어와 용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강력한 세력이 생겨납니다. 2027년에는 사회적, 직업적 자리에 큰 변동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은 재물과 배우자 관련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나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대운은 활동의 결과물이 좋아지고 난제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운입니다. 비록 직업적 변화나 갈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삶에 깃든 영광과 시련,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난제를 자신의 재능으로 해결하는 귀한 사주를 가졌음에도 현재 너무나 힘든 운의 파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생겨나는 운이기에 이 혹독한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도를 비추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는 한 국가의 지도자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학문, 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는 많은 명리학자들을 고개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운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현실에서는 구속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현실과 이토록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마치 잘 맞는다고 알려진 지도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근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뢰를 받았던 한 무속인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명리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음력생일 가설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다시 세워보니 놀랍게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짜 맞춘 듯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음력생일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 100%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사주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축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묘목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축축하게 젖은 나무 위에서 작은 불씨가 외롭게 타오르며 자신을 지키려는 애처롭고도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성품이 진중하고 속이 깊으며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연구자적 기질을 지닙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여 결과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식신제살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기에 식신격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즉 길격 사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를 보면 이 식신이 자신의 본분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연지 자리의 어려움, 즉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사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지와 월지가 만나 자묘형살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형살은 주로 법적인 문제, 소송, 수술, 배신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리와 직업 자리에 걸쳐 있으니 본인 혹은 배우자가 관제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식신의 힘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가도 운의 흐름이 나빠져 이 형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전체의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귀한 기운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세력인 비경과 겁재가 없어 매우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불 때 주변에 지지 기반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진로를 막고 활동성을 저해야 하는 편인도식의 기운이 숨어 있어 잘 나가던 길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대운 즉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문서를 상징하는 인성운 이들어와 학업에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모두 교수였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운에서는 관운, 즉 벼슬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에 있는 식신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식신은 여유와 느긋함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니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이 해이해져 관직을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법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합격이 늦어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고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듯 그 역시 운명의 시험대 위에서 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30대 대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력한 관운인 편관운을 만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형살권, 즉 사람에게 벌을 주는 권력을 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대운에는 진로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때 실제로 검사직을 잠시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진로를 변경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30대와 40대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겁운이 함께 들어와 뿌리가 생기고 힘을 얻었지만 이 시기에는 재물과 배우자 운이 약해져 결혼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대운에는 인수운이 들어와 재성과 합을 하여 돈과 문서는 무기지만 자신의 일과 직업은 지켜지는 운이었습니다. 직업 자리에 이동수도 보였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대운은 만 61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은 라이벌의 도움으로 힘을 얻는 동시에 신자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도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난제, 위기, 고통을 동반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무서운 권력의 운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의 세운을 자세히 보면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운이 들어왔는데 사주에 있던 식신이 이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재성이 중간에서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성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는 배우자의 덕으로 명예와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즉 배우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운들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편관의 난제가 거대한 국을 이루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 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서가 묶이고 진로가 막히는 도시운의 관제 구설수까지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외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가 형살권을 쥔 검사였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2025년의 연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문서, 돈,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라이벌로 인해 재성이 무너지니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듯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5년의 월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5월과 6월에 잠시 자신의 힘이 생기는 듯하다가 7월에 직장자리가 들어온 운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8월에는 그의 활동성을 상징하는 용신인 식신마저 묶여버립니다. 연운 자체에서도 재성이 묶여있어 배우자로 인한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자리 이동을 암시하는 문서운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활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세력이 들어와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은 그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운명이 하나의 문서에 집중됩니다. 이 문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권위를 되찾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절망의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운입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그의 출생 시간이 미시가 맞다면 해묘미 삼합으로 강력한 문서국을 형성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삼합의 기운은 다른 어떤 합보다 강력하기에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시가 아니더라도 절반의 합인 반합이 작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서운으로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긴다면 2026년부터는 운이 점차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비겁운이 들어와 용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강력한 세력이 생겨납니다. 2027년에는 사회적, 직업적 자리에 큰 변동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은 재물과 배우자 관련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나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대운은 활동의 결과물이 좋아지고 난제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운입니다. 비록 직업적 변화나 갈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삶에 깃든 영광과 시련,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난제를 자신의 재능으로 해결하는 귀한 사주를 가졌음에도 현재 너무나 힘든 운의 파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생겨나는 운이기에 이 혹독한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도를 비추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는 한 국가의 지도자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학문, 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는 많은 명리학자들을 고개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운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현실에서는 구속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현실과 이토록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마치 잘 맞는다고 알려진 지도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근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뢰를 받았던 한 무속인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명리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음력생일 가설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다시 세워보니 놀랍게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짜 맞춘 듯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음력생일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 100%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본윤 전 대통령의 사주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축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묘목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축축하게 젖은 나무 위에서 작은 불씨가 외롭게 타오르며 자신을 지키려는 애처롭고도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성품이 진중하고 속이 깊으며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연구자적 기질을 지닙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여 결과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식신제살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기에 식신격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즉 길격 사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를 보면 이 식신이 자신의 본분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연지 자리의 어려움, 즉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사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지와 월지가 만나 자묘형살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형살은 주로 법적인 문제, 소송, 수술, 배신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리와 직업 자리에 걸쳐 있으니 본인 혹은 배우자가 관제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식신의 힘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가도 운의 흐름이 나빠져 이 형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전체의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귀한 기운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세력인 비경과 겁재가 없어 매우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불 때 주변에 지지 기반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진로를 막고 활동성을 저해야 하는 편인도식의 기운이 숨어 있어 잘 나가던 길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대운 즉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문서를 상징하는 인성운 이들어와 학업에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모두 교수였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운에서는 관운, 즉 벼슬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에 있는 식신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식신은 여유와 느긋함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니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이 해이해져 관직을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법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합격이 늦어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고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듯 그 역시 운명의 시험대 위에서 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30대 대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력한 관운인 편관운을 만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형살권, 즉 사람에게 벌을 주는 권력을 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대운에는 진로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때 실제로 검사직을 잠시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진로를 변경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30대와 40대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겁운이 함께 들어와 뿌리가 생기고 힘을 얻었지만 이 시기에는 재물과 배우자 운이 약해져 결혼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대운에는 인수운이 들어와 재성과 합을 하여 돈과 문서는 무기지만 자신의 일과 직업은 지켜지는 운이었습니다. 직업 자리에 이동수도 보였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대운은 만 61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은 라이벌의 도움으로 힘을 얻는 동시에 신자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도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난제, 위기, 고통을 동반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무서운 권력의 운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의 세운을 자세히 보면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운이 들어왔는데 사주에 있던 식신이 이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재성이 중간에서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성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는 배우자의 덕으로 명예와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즉 배우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운들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편관의 난제가 거대한 국을 이루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 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서가 묶이고 진로가 막히는 도시운의 관제 구설수까지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외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가 형살권을 쥔 검사였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2025년의 연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문서, 돈,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라이벌로 인해 재성이 무너지니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듯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5년의 월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5월과 6월에 잠시 자신의 힘이 생기는 듯하다가 7월에 직장자리가 들어온 운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8월에는 그의 활동성을 상징하는 용신인 식신마저 묶여버립니다. 연운 자체에서도 재성이 묶여있어 배우자로 인한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자리 이동을 암시하는 문서운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활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세력이 들어와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은 그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운명이 하나의 문서에 집중됩니다. 이 문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권위를 되찾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절망의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운입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그의 출생 시간이 미시가 맞다면 해묘미 삼합으로 강력한 문서국을 형성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삼합의 기운은 다른 어떤 합보다 강력하기에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시가 아니더라도 절반의 합인 반합이 작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서운으로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긴다면 2026년부터는 운이 점차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비거분이 들어와 용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강력한 세력이 생겨납니다. 2027년에는 사회적, 직업적 자리에 큰 변동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은 재물과 배우자 관련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나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대운은 활동의 결과물이 좋아지고 난제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운입니다. 비록 직업적 변화나 갈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삶에 깃든 영광과 시련,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난제를 자신의 재능으로 해결하는 귀한 사주를 가졌음에도 현재 너무나 힘든 운의 파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생겨나는 운이기에 이 혹독한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도를 비추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는 한 국가의 지도자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학문, 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는 많은 명리학자들을 고개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운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현실에서는 구속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현실과 이토록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마치 잘 맞는다고 알려진 지도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근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뢰를 받았던 한 무속인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명리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음력생일 가설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다시 세워보니 놀랍게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짜 맞춘 듯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음력생일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 100%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사주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축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묘목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축축하게 젖은 나무 위에서 작은 불씨가 외롭게 타오르며 자신을 지키려는 애처롭고도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성품이 진중하고 속이 깊으며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연구자적 기질을 지닙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여 결과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식신제살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기에 식신격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즉 길격사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를 보면 이 식신이 자신의 본분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연지 자리의 어려움, 즉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사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지와 월지가 만나 자묘형살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형살은 주로 법적인 문제, 소송, 수술, 배신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리와 직업 자리에 걸쳐 있으니 본인 혹은 배우자가 관제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식신의 힘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가도 운의 흐름이 나빠져 이 형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전체의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귀한 기운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세력인 비경과 겁재가 없어 매우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거센 바람이 불 때 주변의 지지 기반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진로를 막고 활동성을 저해야 하는 편인도식의 기운이 숨어 있어 잘 나가던 길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대운 즉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문서를 상징하는 인성운 이들어와 학업에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모두 교수였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좋은 운의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운에서는 관운, 즉 벼슬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에 있는 식신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식신은 여유와 느긋함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니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이 해이해져 관직을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법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합격이 늦어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고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듯 그 역시 운명의 시험대 위에서 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30대 대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력한 관운인 편관운을 만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형살권, 즉 사람에게 벌을 주는 권력을 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대운에는 진로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때 실제로 검사직을 잠시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진로를 변경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30대와 40대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겁운이 함께 들어와 뿌리가 생기고 힘을 얻었지만 이 시기에는 재물과 배우자 운이 약해져 결혼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대운에는 인수운이 들어와 재성과 합을 하여 돈과 문서는 무기지만 자신의 일과 직업은 지켜지는 운이었습니다. 직업 자리에 이동수도 보였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대운은 만 61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은 라이벌의 도움으로 힘을 얻는 동시에 신자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도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난제, 위기,
고통을 동반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무서운 권력의 운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의 세운을 자세히 보면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운이 들어왔는데 사주에 있던 식신이 이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재성이 중간에서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성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는 배우자의 덕으로 명예와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즉 배우자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운들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편관의 난제가 거대한 국을 이루어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서가 묶이고 진로가 막히는 도시운의 관제 구설수까지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외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가 형살권을 쥔 검사였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2025년의 연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문서, 돈,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라이벌로 인해 재성이 무너지니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듯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5년의 월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5월과 6월에 잠시 자신의 힘이 생기는 듯하다가 7월에 직장자리가 들어온 운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8월에는 그의 활동성을 상징하는 용신인 식신마저 묶여버립니다. 연운 자체에서도 재성이 묶여있어 배우자로 인한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자리 이동을 암시하는 문서운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활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세력이 들어와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은 그의 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자축 방합으로 편관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운명이 하나의 문서에 집중됩니다. 이 문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권위를 되찾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절망의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운입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그의 출생 시간이 미시가 맞다면 해묘미 삼합으로 강력한 문서국을 형성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삼합의 기운은 다른 어떤 합보다 강력하기에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시가 아니더라도 절반의 합인 반합이 작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서운으로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긴다면 2026년부터는 운이 점차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비겁운이 들어와 용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강력한 세력이 생겨납니다. 2027년에는 사회적, 직업적 자리에 큰 변동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은 재물과 배우자 관련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나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대운은 활동의 결과물이 좋아지고 난제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운입니다. 비록 직업적 변화나 갈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삶에 깃든 영광과 시련,
그리고 운명의 거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난제를 자신의 재능으로 해결하는 귀한 사주를 가졌음에도 현재 너무나 힘든 운의 파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생겨나는 운이기에 이 혹독한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도를 비추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는 한 국가의 지도자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학문, 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는 많은 명리학자들을 고개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더없이 좋은 운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현실에서는 구속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현실과 이토록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마치 잘 맞는다고 알려진 지도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근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뢰를 받았던 한 무속인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명리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음력생일 가설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사주를 다시 세워보니 놀랍게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과 현재의 상황이 마치 짜 맞춘 듯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음력생일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 100%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생일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사주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축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을 의미하고 묘목은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축축하게 젖은 나무 위에서 작은 불씨가 외롭게 타오르며 자신을 지키려는 애처롭고도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성품이 진중하고 속이 깊으며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연구자적 기질을 지닙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여 결과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기능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식신제살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기에 식신격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즉 길격 사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주 구조를 보면 이 식신이 자신의 본분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연지 자리의 어려움, 즉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듯 이 사주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지와 월지가 만나 잠요 형살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형살은 주로 법적